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라방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시장이 미국 시장과는 다르게 참 힘이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계속해서 하방으로 짓눌리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죠. 코스피는 오늘 장에서 1.3%가량 현 시점에서 빠지고 있고 코스닥의 낙폭이 좀 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9개월 만에 740선이 붕괴된 채로 지금 2.6%가량 빠지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시장이 계속해서 하방이 열려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또 당장 이번 주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이후에 우리가 방향성은 어떤 식으로 잡아봐야 될지 오늘 또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라방은 말 그대로 주식 라이브 방송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50분 안에 함께해 주셔야지만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고민들 혹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이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슈가 있는 종목 위주로 딱 8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가운데서 오늘 또 함께 하시는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미리미리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대진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화장품주 들고 왔습니다. 뷰티스킨 vs 마녀공장 들고 왔는데 일단 화장품, 식품 가격에 이어서 화장품 가격 또한 인상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게 뭐 실적 부진으로 인한 그 여파 때문일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두 종목 모두 다 두 자릿수 이상의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주들은 계속해서 선전을 하고 있잖아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화장품주 뷰티스킨을 봐야 될지 마녀공장을 봐야 될지 매수 우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의류 OEM 업체 들고 왔습니다. 한세실업 vs 영업무역 들고 왔는데 날씨가 추워지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최근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일단 한세실업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이슈가 있었죠. 베트남 공장에 300억 원 규모로 이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두 자릿수 이상 좀 급등하는 양상 보이고 있고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노스페이스로 인해서 겨울만 되면 계속해서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5%가량 상승세를 켜내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우리가 의류 관련주 두 종목대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출산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저출산 관련된 이슈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이슈가 나왔죠. 정부가 내년 신생아 대출에 27조 원 가까운 이 투자를 공급하겠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도 저출산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일단 이 종목들이 사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올라갔다가 좀 빠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현 시점에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동성이 있거든요. 갑자기 급등을 했다가 또 이 상승분을 좀 어느 정도 반납하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굉장히 이런 종목들 잡기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가 두 종목 내에서 어떤 종목을 좀 더 그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매수 우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전장 부품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올해 전장 부품 시장이 스마트폰 부품 시장을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이 2026년까지 연평균 14%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우리가 좀 미리미리 선춤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두 종목 모두 다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 미리미리 좀 선춤해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매수 우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8개의 종목 들고 왔는데 이 8개 내에 오늘 또 함께 하시는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는 방송 도중에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함께 하셔야지만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화요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거래일 주식라방 지금 바로 문을 열었습니다. 시장이 오늘도 빠지고 있습니다. 두심한다면 왜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시장이 빠지고 있네요. 과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또 화요일의 남자인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하이스트입니다. 화요일 날 다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지난주에는 좀 반짝 좋았다가 금일은 또 이렇게 좀 어둡습니다. 최근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9월부터 1일 비하는 시장이 꽤 많으실 텐데 저도 좀 활짝 웃으면서 방송을 하고 싶지만 시장이 여의치가 않네요. 금일도 전일이죠. 테슬라 급락에 따라 코스닥 같은 경우 2차 전지 대형주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고 있고요. 미증시 대비해서 특히 아시아권 증시만 보더라도 국내 시장이 유독 지난달부터 좀 답답하고 좀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11월 달 내일부터는 좀 달라질 수 있을지 기대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시장이 참 어둡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2.6%가량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오늘의 시장 일단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양 시장에서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수급적으로도 어떻게 보시는지와 함께 또 BOJ가 이번에 또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BOJ 결과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봤고요. 네. 전일도 나스닥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국채 발행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었는데 시장은 무난하게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증시만 봤을 때는 국내 증시도 오늘 당연히 상승 출발을 근데 예상을 왜 우리 했고요. 증시만이 왜 네. 이러는 거예요? 예측대로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금일 빨간불을 켜고 시작을 그쵸? 했지만 중국의 오전에 또 PMI 지표 발표가 또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이 네. 들고 있습니다. 10월 제조 PMI가 이제 예측치보다 하회하면서 중국의 경기 침체를 좀 예고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화권 증시가 밀리는 건 이해하지만 니케이 왜 대비해서 우리 증시까지? 국내 증시가 유독 특히 최근에 투심도 네. 좀 안 좋을 뿐더러 영풍 재지발 반대 매매 지금 거의 한몫을 한 것 4거래일, 같고요. 5거래일 연속 하한가 먹고 네. 있지 않나요? 그만큼 국내 이제 반대 매매에 대한 두려움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고 좀 의아한 점은 전일 이제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네. 확전에 대한 우려가 좀 해소되면서 네. 유가가 급락이 나왔거든요. 네. 그로 인해서 그 원달러 환율도 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가 싶더니 오전자 여지없이 하락폭을 좀 깊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락이 지금 1월 말 정도 수준까지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1월 저점을 깨고 내려가지 않을 거냐라는 두려움도 지금 시장의 투자자분들이 좀 갖고 계시는데 일단 반대 매매 물결 그리고 투심이 전환되기 전까지는 이 하락 추세가 계속 지속될 걸로 보이고요. 당연히 이제 하락 추세가 꺾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단은 끝나야 될 것 그쵸. 같고 그로 인한 이제 국채 금리가 하향 안정세로 접어들어야 우리 증시도 조금 한숨을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시점을 제가 정확히 명확하게 네. 전쟁이 언제 끝날 거다라고 그러면 여기 있으면 말씀드리지 안 되고 네, 거의. 못하는 부분이 아쉬울 뿐입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시장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10월의 마지막 거래이지만 양지수 모두 크게 밀리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분위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를 국내 증시는 반영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의 PMI 지표가 안 좋으면서 또다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우리 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님께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이스트봇이라는 굉장히 똑똑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친구들이 포착하는 것들이 굉장히 정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장에서 네. 유가 관련주들이 상승 모멘텀으로 부각을 받았는데 극동유화 정확하게 또 얘기를 했고요. 또 GSE 그리고 카페24 같은 경우는 이 CBDC 관련주로 어제장에서 또 부각을 받았는데 이 종목도 또 포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이 하이스트봇이 네. 엄밀히 얘기하자면 검색기죠. 네, 검색기의 특징이 장이 좋을 때는 네. 일단 지수가 상승이 나올 때는 다양한 종목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개별적인 이제 섹터가 전체적으로 들어올릴 때는 거기에 대한 수급이 좀 빠르게 달라붙는 소위 말하는 시장의 대장주를 잘 포착을 합니다. 네. 근데 단점은 시장의 수급이 좀 메마르거나 지수가 빠질 때는 포착이 되는 종목이 많지 않고 포착이 된다고 하더라도 단기간 반등 이후로 윗골이 달고 빠지는 경향이 크다 보니까 네. 장이 좋을 때
그리고 수급이 좀 괜찮을 때 이용을 하시는 걸 제가 권해드리고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라엘이 주말경에 네. 지상전 투입이 됐다는 것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뭐 JS 뭐 천연가스라든지 뭐 국동유화 같은 유가 관련 종목들이 한번 들어 올렸는데 그게 뭐 전일만 하더라도 이제 국지전 형식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전면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다 보니까 확전에 대한 이란이라든지 미국의 개입이 없을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유가가 급락나면서 오늘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고를 좀 깊게 파고 있더라고요. 요즘 같은 시장은 섹터에 이제 테마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어떤 종목이든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오늘장에서 또 포착한 종목들의 흐름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금 관련주로 부각을 받는 엘컴텍 같은 경우에도 또 포착을 했고 마녀공장도 포착을 했잖아요. 그렇기 금일 때문에 시장에서 볼만한 부분이 화장품과 금을 제외하면 특이하게 개별 이슈 종목 외에는 볼만한 섹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걸 딱 포착을 하네요. 일단 2,500여 개 상장 회사 중에서 네. 당연히 수급이 몰리고 상승폭이 깊은 종목들이 네. 그러니까 10% 20% 급등 나왔을 때 포착하는 게 아니라 네. 보통 음봉이나 아니면 뭐 시초가 대비해서 갑작스럽게 수급이 몰리면서 3에서 한 4, 5% 정도 상승이 나올 때 포착이 되다 보니까 손이 빠른 분들은 빨리 진입하시면 단기간에 뭐 10에서 15% 이상 하루 만에 그 짧은 상승을 보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수많은 종목 중에서 포착되는 종목이 금일 같은 경우 채 10개가 안 되거든요.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그리고 어쩔 수가 그 없죠. 포착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미 포착 나오고 난 다음에 한 5분에서 10분 뒤에 이미 VI 걸려서 날아가고 있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빨리 잡으라고 사인을 드리지 못하는 게 좀 많이 아쉽더라고요. 손이 느리는 분들이 많고 특히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장 중에 이렇게 뭐 2, 3분, 뭐 1, 20분 만에 진입이 사실 어려운 걸 저도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하이스트봇이 크게 수익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걸 제가 뭐 노란톡방이나 아니면 방송에서 크게 자랑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솔직하시잖아요.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검색기는 이제 손이 빠르시거나 여유 있으신 분들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희 검색기 하이스트봇 다운 받으신 다음에 이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손 빠르신 분들이라면 오늘 또 함께 하셔갖고 이 검색기까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날 우리 시장에서 어땠나요? 에너지 관련주들 그리고 CBDC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았는데 극동유화 그리고 카페24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을 이 하이스트봇이 똑똑하게 포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금 관련주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 이 종목들 정확하게 포착을 했죠. 나도 함께만 한다면 이런 종목들도 모두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이스트봇 AI 이 똑똑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우리 하이스트봇 자랑까지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오늘장에서 우리가 받아볼 만한 종목은 어떤 부분일까 이게 좀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만의 메인 코너인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역시나 오늘장에서 강한 상승세를 켰던 이 화장품 관련주를 들고 왔습니다. 뷰티스킨 vs 마녀공장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두 종목 모두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어떤 특징이요? 올해 신규 상장한 맞아요, 화장품 맞아요. 테마인 거죠. 전통적으로 뭐 아모레 퍼시픽이라든지 뭐 LG 생활 건강 같은 경우 최근에 뭐 실적 면에서도 좀 부진했고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장에서 아모레 퍼시픽을 필두로 좀 화장품 관련주들의 훈풍이 불어간 것 같아요. 네, 원래 예전에 전통적으로 저는 대장주가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지 뭐 코리아나가 있었다면 이 종목의 특징이 11월만 되면 11월 전에 광군제 딱 2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저도 최근 한 4, 5년 동안 10월 말 정도 되면 그냥 계절적 영향인지 그냥 화장품 종목을 광군제발 이슈 때문에 항상 잡았었거든요. 근데 올해도 좀 무난하게 좀 넘어가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광군제 전에 이렇게 화장품 종목들이 좀 들고 일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디 화장품 얘기를 예전에 제가 방송에서 한번 했었는데 인디 화장품들이 최근 시장에서 좀 선전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북미 시장에 압도적인 점유율을 좀 가지고 있고 그렇죠. 중국보다는 북미나 아니면 유럽 쪽으로 좀 매출이 나오는 쪽으로 좀 시세가 쏠리는 것 같던데. 최근 들어서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프랑스를 제외하고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이제 점유율 2위를 올라선 이유가
당연히 오염수발 이슈 때문에 일본의 불매운동 여파가 좀 굉장히 컸다. 그 수혜를 국내 화장품이 좀 받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두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픽인지 선택부터 하셔야 될 것 픽을 같아요. 하자면 일단 금일 상한가를 찍고 살짝 내려왔지만 네. 아직 20% 넘는 상승을 지키고 있는 뷰티 스킨. 뷰티 스킨. 아,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에 이제 마녀공장 같은 경우 네. 중국 쪽 매출을 확대를 하고 있지만 원래 마녀공장이 떴던 이유가 일본 쪽이거든요. 네. 예, 일본에서 마녀공장이 굉장히 큰 히트를 쳤었고 올해 상장되자마자 따따상이라고 하잖아요. 따따상을 간 이후 강하게 좀 눌렀는데 뷰티스킨은 좀 재밌는 부분이 상장 첫날에 굉장히 급등 이후로 네. 5장에 윗꼬리를 달고 어마어마한 급락을 맞았습니다. 한마디로 거의 7만 원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3일 만에 2만 원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만큼 첫날 고점에서 진입하신 분들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뷰티 스킨 자체가 이제 ODM으로 개발과 유통을 같이 하고 있는 업체고 중국발 매출이라든지 중국발 인지도가 네. 마녀 공장에 비해서는 원래는 강했던 부분이라 광군제를 목표로 진입을 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두 종목 중에서 뷰티 스킨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근데 매출과 규모로 봤을 때는 마녀 공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쵸? 사실. 근데 중국 광군제만 딱 놓고 봤을 그럼 좀 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일정 매매로 봐야 된다 이렇게 들어도 될까요? 광군제 한 2, 3일 전부터 네. 세론이라고 하잖아요. 뉴스에 팔아라는 이유 때문에 보통 네. 광군제가 끝날 때까지 잡고 있는 것보다 광군제 2, 3일 전에 좀 정리를 하는 팔아라.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군제 올해 뭐 물론 이제 폭발적으로 화장품 매출이 나온다면 한 번 정도로 또 갭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조금 전 중국의 경기가 조금 주저앉고 있고 올해 광군제가 뭐 예전만큼 강하게 네. 나올 것 같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보니까 큰 기대보다는 광군제의 기대감으로 한 2, 3일 전까지 상승세 유지하는 거 지켜보다가 광군제가 되기 전 11월 11일로 광군제니까 한 9일 전에 네. 정리를 하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대결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 전문가님께서는 중국 쪽의 광군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뷰티 스킨을 픽한다라고 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론 느낌으로 이 광군제 전에 한 2, 3일 전에 우리가 세론을 하는 느낌으로 봐야 된다라고 도움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일단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오늘장에서 원탑 종목도 받아보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전문가님의 가장 똑똑한 이 하이스트 AI봇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AI봇이 정말 정확합니다. 일단 어제장도 그런데 오늘장에서 포착한 종목만 보면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금 관련주가 최근 시장에서 오늘장에서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았는데 이 종목들 정확하게 포착했거든요. 오늘 함께 하셔서 나도 이렇게 좀 똑똑한 하이스트 AI봇 한번 이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갖고 모두 다 다운로드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돈 일절 받지 않고 무료로 모두 다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또 함께 하셔갖고 하이스트 AI봇까지 이용하시면서 또 오늘 우리 하이스트 전문가님이 들고 오신 원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모두 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방송입니다. 양방향성 소통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갖고 여러분들이 오늘장에서 궁금했던 부분들 모두 다 여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대결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의류 OEM 관련주 들고 왔는데 두 종목 가운데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한세시력과 영어무역은 네. 뭐 이번 올해뿐만 아니라 항상 좀 라이벌이 좀 깊었던 것 그쵸? 같아요. 1등이야 뭐 평판 브랜드 평판으로 봤을 때 FNF가 워낙 좀 치고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근데 3, 4위 어제 전 FNF가 잘 나갔더라면 네. 오늘장에서는 이 두 종목이 좀 더 선전을 하는 것 같은데 화장품하고 좀 연결된 성상에서 보면 필수 소비재 종목들이 네. 금일 전일부터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낙폭이 굉장히 좀 컸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테슬라발 이슈 때문에 2차 전지가 거의 한 2달 가까이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갈 곳 없는 자금이 특정 섹터 갈 곳이 없다 보니까 네. 그나마 3분기나 아니면 내년 실적이 좀 기대되는 필수 소비재 종목으로 자금이 좀 이동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뭐 대장 뭐 픽을 한다고 해도 네.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아웃도어 위주의 그렇죠. 강세다 노스페이 그렇죠. 땡 이런 걸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제 겨울이 또 다가오고 그쵸? 윈터가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그럼 영업무역인가요?
근데 영업무역이 조금 아쉬웠던 점이 최근에 그 불공정 거래 관련해서 좀 이슈가 좀 있다 보니까 손을 들어주기가 조금 애매해서 그래도 이제 한세시럽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자라라든지 네. 뭐 이제 그런 또 브랜드 쪽으로 브랜드들이 있기 OEM 때문에. 쪽을 이제 상표 OEM 쪽을 하고 있고 제 예전에 이제 좀 실적이 안 좋거나 경기가 좀 안 좋은 네. 코로나 때 베트남 쪽으로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공장 자동화를 지금 일어났다 보니까 네. 최근 들어서 뭐 인니 쪽도 이제 뭐 동남아 쪽으로 추가적인 진출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라 네. 내년에는 해외 매출이 큰 폭으로 늘어날 거라는 이슈가 최근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서로 좀 들어준다면 한세시럽 쪽으로 좀 기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장의 픽은 한세시럽이다라고 했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실 수 네, 있나요? 오늘 상승 이후로 윗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왔지만 지금도 9% 정도 상승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추세적으로 상승인 이유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하락,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추세를 좀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금일 조금 아쉬운 점이 추세상 상단이죠. 네. 추세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왔는데 금일 이렇게 섣부르게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추세 하단 지금 한 19,500원 부근 네. 내려오면 이때부터 또 본격적으로 내년을 위해서 한번 모아가는 단계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금일 이렇게 뭐 다른 섹터보다 오늘 잘 나간다고 해서 그쵸? 섣부르게 추격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 같은 경우 이제 윗꼬리를 달고 추세에서 상단을 맞고 이제 내려온 내려오기 부분이라 때문에. 추세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이 부분 지지를 확인한 후에 어. 진입하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필수 소비재 섹터가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부분이라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내년이 한 15% 정도 성장할 거고 매출도 2조 원대를 다시 돌파할 거다는 이제 기업의 가이던스가 나온 네. 부분이라 내년을 보고 천천히 좀 긴 호흡으로 모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세시럽뿐만 아니라 영업무역에 아까 조금 이슈가 있었지만 네.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아니다 보니까 둘 중에 어떤 종목이든 네. 좀 눌림이 먼저 강하게 오는 종목 모아가셔도 전혀 나쁘지 않다. 좀 눌림이 오는 자리값이 있으면 알려주시나요? 노란톡방에서 항상 제가 체크하고 있다가 알려는 드리는데 타이밍이 네. 조금 엇갈릴 수도 있다. 이 부분은 감안하셔서 분할 매수 항상 제가 강조드리잖아요. 저 매수는 어떤 종목이든 분할 매수.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이 네. 워낙 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이 이제부터 반등이 나오고 전쟁이 끝나고 달릴 준비가 됐다 하면 네. 공격적인 매수 사인을 드리겠지만 최근 제가 9월부터 방송하면서 중간중간 쉬어가자, 네. 지켜보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셨죠? 많이 드린 만큼 지켜보고 쉬어갈 단계이지 공격적으로 뛰어들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는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우리 종갓집님께서 손이 근질근질하다라고 했는데 지금 당장 일단 두 종목 가운데서 픽은 한세시럽이지만 지금 당장은 들어가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추세선 하단까지 좀 내려온 다음에 지지를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확하게 그래서 추세선 하단 어떤 식으로 지지하고 그때 지지받고 올라갈 타이밍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27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는 방에 오시기만 하시면 여러분들께 어떤 식으로 다 진입 사인 해야 된다라고 드리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하셔서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방송이 양방향성 소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질문을 남겨주셔야지만 더 다양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문가님 세 번째 대결도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결 전에 네.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대결이 이제 마무리가 됐잖아요. 두 세트 모두 이제 필수 소비재인데 네. 좀 한 말씀 드리자면 네. 여기 안에 원탑이 있어서 한 말씀 하시는 건가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내년에 경기 침체가 또 오면 그쵸? 지금 이제 고금리가 계속 유지되면 네. 집값 부동산부터 전체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경기가 좀 안 좋아질 때 가장 먼저 줄이는 부분이 옷과 화장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 필수 소비재 종목들 다시 한번 추세를 밑으로 꺾어서 저점 뚫고 내려갈 위험성도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필수 소비재 종목들은 경기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갓집님께서 앞에 네. 것들은 사지 마라 체크 이렇게. 그렇죠. 체크만 해주시고 경기 상황과 그리고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을 보고
진입해도 늦지 제가 않을 것 보기에는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좀 단타성 느낌으로 짧게 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지금 관군제라든지 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그리고 실적 뭐 3분기 실적 발표 전이나 네. 4분기 실적 발표 전에 실적의 컨센서스가 좀 있을 때 배틀을 좀 짧게 잡고 진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올해는 좀 길게 봐도 괜찮았지만 네. 내년은 길게 보면 힘들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잠시 안내를 네, 일단 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앞서서 저희가 필수 소비재 관련주 두 종목 화장품 그리고 의료주를 들고 왔는데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침체가 올 경우에는 우리가 좀 지금 당장은 괜찮을 수 있지만 내년까지 볼 만한 종목군은 아니다라고 도움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세하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까지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모두 다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단 우리 상상님께서 스윗한 목소리 하이스트님이라고 칭찬을 남겨주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칭찬이 약해서 제가 네, 칭찬이 약하신 굉장히 부끄러운 네.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바로 세 번째 대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주 두 종목 들고 왔는데 일단 두 종목들이 이슈에 따라서 올라왔다가 바로 좀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금일 이제 윤 대통령님이 네. 이제 국내 저출산이 굉장히 좀 심각하게 그쵸? 받아들이고 있다고 또 한 번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저출산이. 전 세계적으로 국내가 가장 큰 문제, OECD 국가 중에서는 거의 뭐 네. 최저를 달리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저출산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문제다 해왔는데 오늘 좀 재밌는 뉴스를 좀 봤어요. 최근에 이렇게 전출사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30대 여성분들의 네. 일을 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다. 재밌죠? 네, 애는 누가 키우라는 건지. 네, 근데 구조적 개혁을 오늘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이 저출산이 해소되지 않는데 저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피가 나고 뼈를 깎는 고통이 수반이 돼야지만 이 저출산이 해결이 될 텐데 그렇죠. 저는 회의적인 이유가 과연 지금같이 이제 시장이 좀 힘들고 경기가 힘든 상태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누가 감내를 할 수 있을 건지 네 거의 뭐 뜬구름 잡는 그쵸? 이야기밖에는 안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저는 저출산 관련 종목들을 정말 굉장히 좋게 보고 있거든요. 어차피 해소가 될 부분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저출산이 먼저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않다. 않아요. 인식 문제가 바뀌지 않는 이상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큰일 나죠.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구조 그리고 인식이 과연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을까?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지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강한 테마라 잡고는 싶은데 뜬구름 잡는 섹터라고 저는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근데 있거든요.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 섹터 자체가 손이 빠르지 않은 분들이라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제로투세븐 아주 큰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더라고요. 재밌는 부분이 제가 오늘 오전에 아가방과 제로투세븐을 두 종목을 킵했을 때는 두 종목 모두 거의 한 강보합 정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에 이슈가 나오자마자 이 두 종목을 픽을 했었는데 그때는 움직이질 않았거든요. 근데 점심 때 이동하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제로투세븐이 10% 넘는 급등을 보이고 지금 윗골이 달고 좀 주춤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한때는 이제 아가방 컴퍼니가 대장이었죠. 보령과 아가방 컴퍼니가 10년 전만 지금 전 대통령님만 하더라도 그때 당시 이제 저출산을 대통령 공약으로 밀면서 아가방이 어마어마한 대장이었거든요. 한때는 보령과 쌍벽을 이뤘었는데 아가방이 이제 아성이 주저앉으면서 제로투세븐이 그 자리를 치고 올라갔습니다. 뭐 궁중비책이라는 뭐 유아용 화장품부터 시작해서 유아용 의류 전반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작년부터 꿈비라는 회사가 이제 신규 상장되면서 대장을 꿈비한테 넘겨줬었거든요.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다. 꿈비가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고 내려오지 않는다면 워낙 하락폭이 최근에 깊었던 이제 뭐 차트만 보더라도 일단 선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두 종목 가운데 전문가님의 픽은 어떤 제로투세븐이다. 네. 그래도 전통적인 왕자가 한 번 더 왕자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꿈비보다는 제로투세븐. 아니요. 아가방과 제로투세븐만 비교했을 때는 제로투세븐이지만 꿈비랑 비교하자면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진입을 한다면 네. 꿈비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꿈비를 잡는 게 근데 왜 꿈비 안 들고 오셨나요? 꿈비가 지금 잡을 자리가 아니더라고요. 아. 근데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두 종목이 잡을 자리였는데 제로투 세븐이 이미 10% 급등이 나왔다. 그럼 이 종목 네. 같은 경우에는 좀 눌린 다음에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저점은 제로투 세븐 같은 경우 명확하게 좀 가리켜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000원대가 이탈이 되면 바닥을 뚫고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빠질지 가늠이 안 된다. 네. 5,000원대가 지지 나온다면 5,500원 이하에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큰 비중이 아니더라도 분할 매수 한번 슬쩍 발을 담궈보고 5,000원이 이탈됐을 때 네. 그냥 칼같이 털어버리는 방식으로 가셨으면 좋겠고요. 제로투세븐뿐만 아니라 아가방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꿈비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네. 아직은 제가 잡을 자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출산 관련 종목을 잡아야 된다. 네. 그러면 꿈비가 조금 더 내려온다면 이게 저점을 한 번 정도 더 터치가 나올 경우 8,000원 이하에서는 꿈비를 저는 진입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슈는 나오고 있잖아요. 저출산 관련돼서 이슈는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눌림목 구간에서 미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전략으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오를 때 사야 될까요? 모아가는 방향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눌림목에서 한동안 행보가 네. 박스권 행보가 나올 때 그때 좀 네, 진입을 한 박스권 다음에 하단에서 그냥 지속적으로 비중을 조금 나눠서 네. 요만큼 사 모으면 정부에서 저출산 이슈는 제가 봤을 때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그쵸? 뉴스가 계속 계속 나오다 튀어나오더라고요. 보니까 한두 달 정도 모으다가 이슈가 나와서 빵 이렇게, 뛰어오르면 팔고 눌렀을 때 또 사 또 모으고 사고 왜냐면 국내 같이 이렇게 저출산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급격하게 또 올라간다는 기대감보다는 네. 그냥 정책이 나왔을 때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걸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이라든지 이제 해외 쪽으로 진출을 해서 매출과 영업이 뭐 대규모 수주권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이 가시권이 올라온다면 그때는 좀 발을 강하게 좀 담궈봐도 되지만 지금은 이슈로 그냥 움직이다 보니까 그쵸. 네, 성장성을 보고 진입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대결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출산 관련주 두 종목 내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이미 궁중빛에 이렇게 유아용 화장품 관련주로 유명한 제로투세븐을 픽한다라고 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잡기보다는 좀 횡보를 할 때 그 횡보를 할 때 우리가 좀 모아가는 전략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저출산 관련된 이슈는 지금 거의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꼴로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모아간 다음에 튀어 오를 때마다 그때 우리가 수익을 챙기고 나가자라는 전략으로 세워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횡보 구간에 진입을 해야 되나 그 부분일 거잖아요.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전문가님께서 또 매수 사인까지 드린다라고 합니다. 오셔갖고 모두 다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탑 종목의 종목명, 대응 전략, 플러스 알파로 또 하이스트복까지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약 17분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도 원탑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그리고 똑똑한 하이스트 AI복까지 모두 다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네 번째 대결 바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장 부품 관련주 들고 왔는데 아남전자 vs 에스텍 이렇게 두 종목 들고 왔거든요. 우리 종갓집님께서 이제 원탑 나온다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부분 네. 방송을 좀 오래 보신 분이 원탑은 좀 뒤쪽으로 밀릴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계십니다. 근데 오늘도 과연 마지막 대결에 원탑이 나올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저출산 관련 유아용 섹터 쪽, 쪽에서도 원탑이 나올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늘도 본격적인 낚시 방송인가요? 그렇죠. 아니면 이 이외에서 또 들고 오실 건가요? 뭐 조금 뒤에 원탑 얘기 드릴 때 어차피 말씀드릴 거라 지금은 굳이 보따리를 볼 필요는 알겠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 두 종목 내에서는 어떤 종목이 좀 더 좋을까요? 두 종목 모두 대표적인 하만 관련 테마예요.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하만이 3분기 어마어마한 실적을 냈다. 오늘 이슈가 나왔습니다. 전장 관련해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 최근에 현대랑 기아차가 실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3분기만 봤을 때 기아차가 테슬라의 영업이익을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시총이 테슬라 대비해서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 시장이 지금 저평가받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완성차 업체가 내년에 좀 힘들 거라고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내년 인도량도 저조하고 네. 판매 가격이나 영업이익도 줄어들 거다라는 부분 때문에 $200가 아니라 $150까지 목표가를 낮추는 어제 리포트가 발생되면서 200불이 좀 깨졌는데 네. 거기 뭐 테슬라 칩 관련 종목도 급락이 전일 나왔었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이제 배터리 관련 애들이 파나소닉발 또 악재 때문에 금일 또 큰 폭으로 밀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장 산업은 계속 성장을 해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대해 대표 주자가 이제 하만이 3분기 실적으로 그걸 증명을 했다 보니까 두 종목 모두 하만 관련 이슈, 하만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뭐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이런 이슈, 자율주행 이슈가 나올 때마다 큰 폭으로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두 종목 어떤 종목을 픽하더라도 후회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전통적인 강호, 예전부터 하만 대장주였다 하면 안암전자. 이전부터 강자를 오늘도 택하겠다. 오늘은 좀 구간이 명간이다. 금일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지수가 좀 많이 빠지고 시장이 좀 안 좋을 때 신규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한번 테마가 좀 불었었거든요. 올해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수급이 좀 계속 돌았었는데 지수가 여기서 더 한 번 더 밀리고 반대 매매가 나온다면 시장의 자금이 그래도 예전에 한때 좀 강했었던 테마 위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다 보니까 하만 관련 대장주는 예전부터 안암전자였습니다. 그래서 안암전자에 손을 좀 들어주고 싶고요. 지금 뭐 그 차트만 보더라도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아요. 많이 내려왔는데요. 네, 2023년 1월 저점 부근까지 지금 내려왔거든요. 1,600원이 거의 저점이었는데 금일 1,730원. 여기서 한 150원만 더 빠지면 거의 뭐 바닥권이라 더 빠질 구간이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매력적인 자리에 내려왔습니다. 하이스트복 같은 경우는 1,840원 정도 손절가를 잡았는데 손절가 이미 이하로 내려온 만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손절이 의미가 없는 구간까지 이미 내려왔고요. 정말 저점이네요. 네, 손절이 의미 없는 구간까지 내려왔다 보니까 1,840원 정도 다시 한번 기존의 손절선이 저항대로 잡히겠지만 저는 하만이 이 정도 실적을 냈는데 안암전자가 이 정도로 눌려 있다는 건 좀 말이 안 된다라고 보고 있다 보니까 1,700 지금 24원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종가부터는 그냥 조금씩 담아도 크게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밀려봐야 1,600원이다. 일단 냄새가 좀 나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실 건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해서 마지막 대결까지 끝났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서는 전문가님께서 하만 관련주 중에서 이전의 대장이었는데 현재까지도 좀 대장 역할을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는 한암전자를 픽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거의 바닥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좀 가격 메리트도 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해서 8개의 종목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 8개 내에 또 오늘 함께 하시는 하이스트 전문가님의 원탑 종목이 있을 예정입니다.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을 꺼내시고 휴대폰에서 기본 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신 후에 이렇게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URL 링크 하나 뜰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 톡방 안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하셔서 오늘장의 원탑 종목의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대응 전략 플러스 알파로 이 우리 똑똑이 하이스트 AI복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AI복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올라가는 종목 정확하게 포착했죠. 이 금 관련주인 엘컴텍도 포착했고요. 화장품 관련주인 마녀공장까지 포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을 정확하게 잘 포착하는 AI복까지 이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오셔갖고 모두 다 오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1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잠시 후에 원탑 종목에 대한 힌트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원탑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금일 이렇게 8종목 대결을 펼쳤는데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앞에 세 세트는 금일 핫했던 이슈라는 걸 아마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금일 화장품 섹터 굉장히 좀 강했었고요. 뷰티 스킨과 한세 시럽, 필수 소비재 관련 테마로 금일 굉장히 상승폭을 좀 키웠었는데 오늘 이제 저출산 관련 테마로 점심 때부터 제로투세븐도 고개를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엉뚱하게 이 에스텍과 아남전자는 금일 크게 좀 움직이질 않았어요. 자동차 전장 관련 테마지만 금일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 중에 오늘 원탑이 있을지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원탑 종목은 전장 관련 테마인데 재밌는 부분이 예전에 스마트폰 부품 시장 규모를 전장 시장이 2023년 올해 역전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내년 2025년, 2026년에는 큰 폭으로 이렇게 벌어질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힌트가 어렵다라고.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죄송합니다. 어렵네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은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방송 종료 후에 원탑 종목을 꼭 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설명 도와주세요. 그래서 금일 원탑 종목은 올해 전장 부품 시장이 스마트폰 부품 시장을 넘어설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2026년까지는 연평균 14% 정도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경기가 좀 안 좋을 거라는 또 전문가들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26년 앞으로 거의 3년 동안에는 계속 꾸준한 성장을 보일 거다 보니까 전장 부품은 지금 잡아도 늦지 않고 예전에 제가 카메라 모듈 관련 안내 드릴 때도 카메라 몰두 전장은 지금도 괜찮다고 강조를 좀 드렸어요. 특히 하만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좀 큰 이슈가 나왔는데 삼성전자의 종속회사잖아요. 지금 이재용 회장이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좀 넘었고요. 삼성도 이제 뉴 삼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할 때가 됐는데 하만을 키우면서 여기 관련해서 이슈가 충분히 좀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전장 고객사 수주 확대와 포터블 스피커 등 카 오디오 판매를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만의 글로벌 공급망 확대로 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력이 이 회사 확대가 될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AV 리세이버나 튜너, 앰프뿐만 아니라 사운드파, 블루투스 스피커, AI 스피커 등 차세대 오디오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좀 뜨거울 수밖에 없는 분야고요. 지금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가 바뀔 때 물론 이 배터리뿐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가 가장 큰 변화를 보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오는 아마 자동차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과 다르게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크게 좀 확대가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 뭐 화면, 뭐 카메라뿐만 아니라 스피커도 굉장히 큰 시장을 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카 오디오, AI 스피커 이런 시장 경쟁력에 발맞춰서 앞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차트만 보더라도 올해 좀 재밌는 부분이 웬만한 종목들은 3, 4월이 다 고점이었고요. 2차 전지는 7, 8월 정도가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반도체 섹터는 대부분 8월 말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8월 말부터 9월 초부터는 대부분 섹터가 왜냐하면 지수가 20% 넘게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 섹터가 이렇게 거의 저점 부근까지 내려왔어요. 아까 그 너런톡방에서 손이 좀 근질근질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이 정도까지 빠졌는데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잡으면 저점에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잡았더라면 좀 쭉 빠지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 지금 잡아도 더 빠질 수 있는 부분이라 왜냐하면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건 주식 투자하신 분들이면 다 알고 계신 부분이라. 거죠? 근데 재밌는 부분이 바닥에 잡아서 지하실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이제 지수가 올라오고 시장이 좀 안정화되면 다시 한번 바닥 구간까지는 올라오기 마련인데 이 시간 가장 힘든 이 기다림이 시간이 힘들 뿐이지 성장하는 종목 지금 굉장히 싸다고 느끼면 계속 모아가는 것도 한 방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쟁 이슈가 만약에 해소가 된다면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전쟁이 언제 해소될지를 저도 모르고 시장에 참여하다 누구도 모르다 보니까 괜찮은 종목, 계속 성장을 할 거고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회사면 바닥이라고 생각됐을 때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만큼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한때 2,600원, 올해 4월 달에 2,600원을 돌파를 했었던 네. 테마인데 지금 거의 한 1,800원이면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좀 낙폭이 좀 컸는데 그렇죠.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음. 이사전지 황제주였죠. 에코프로가 150만 원 찍고 최근에 70만 원 끼고 60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그쵸. 거기에 비하면 정말 네, 안 고점 빠졌죠. 대비해서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다. 사실 시장이 계속해서 빠졌는데 이 종목은 네. 그래도 좀 버텨가면서 하락한 것 같거든요. 그만큼 최근에 이제 현대와 기아차가 네. 올해 실적이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두 자릿수 영업이익을 내는 게 올해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만큼 자동차 부품 종목이 뭐 이제 무브넥스 같은 종목들 보면 최근에 신고점을 찍을 정도로 자동차 부품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양호합니다. 지수가 이렇게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부품주는 버티고 있거든요. 대부분 부품주만 보더라도 버티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그쵸. 있고요. 지금 이 종목과 라이벌로 됐던 종목도 이렇게 안 내려왔어요. 대부분 그 종목도 이쯤에서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독 아남전자만 하락폭이 깊었다. 종목을 그냥 드렸네요, 지금. 얘기를 그렇죠? 했네요. 아니 뭐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서 낚시 방송하면 시청자분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되다 보니까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네. 우선은 뭐 종목명이야 제가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쵸, 언제 진입하고 언제 파는 게 제일 훨씬 중요한 더 거잖아요. 중요하다 보니까 네. 종목이야 뭐 제가 오를 만한 종목들 이 자리에서 뭐 두 종목, 세 종목, 다섯 종목도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오를 만한 종목 오늘 장에서도 뭐 오른 종목들은 여러 가지고 네. 또 여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는 종목들도 몇몇 종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종목 알겠는데 그 종목의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아무리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네, 전략만 잘 세우면 네, 전략만 잘 되잖아요. 세우면 먹고 나오는 구간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근데 구간이 그 먹고 나가는 네. 구간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주 추천드렸던 종목은 짧은 기간에 네. 거의 뭐 하루 만에 오늘 사서 내일 바로 팔 수 있을 음. 정도로 기간이 짧았지만 네. 지수가 이렇게 밀릴 때는 반등의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한동안 흘러내릴 수밖에는 없어요. 그럼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손절을 하든가 버티던가. 그럼 여기서 이제 비중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세밀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종목만 알려드린다고 해서 이 종목이 갑자기 몰빵을 들어가신다거나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어느 선까지 모아갈지 그리고 손절을 어느 선 그리고 익절을 어느 선까지 잡아야 될지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 거라 이 종목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종가부터 조금씩 비중을 커피값 정도 담아도 되지만 제대로 된 비중이 들어갈 때는 제가 노란톡방에서 비중과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다 알려드리면서 사인을 드릴 거라 오늘은 그냥 보초병 정도만 채워두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앞서 전문가님께서 이미 종목명을 언급을 했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타점을 잡아봐야 될까 그 부분이 가장 관건일 것 같은데 오늘 또 함께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우리 전문가님께서 타점 나올 때마다 정확하게 짚어준다라고 했습니다. 나도 하이스트 전문가님과 함께 한번 타점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